오늘은 제가 실제로 일본에 입국을 해본 경험상 겪었던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요. 또 그전부터 제가 일본에 자주 입국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출국 비행기를 타실 때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또는 72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지트 재팬 웹을 등록하시기 위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 증명서를 다운을 받으시는데요. 다운을 받아서 비지트 재팬 웹에 등록만 하시고 프린트를 안 하고 공항에 가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후쿠오카를 갈 때도요. 공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나 72시간 이내의 음성 확인 증명서 확인서를 요구했을 때 가지고 오지 않은 고객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꼭 프린트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사에서는 프린트한 실물 접종 증명서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저장된 백신 접종 증명서도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등록하시고 꼭 프린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문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 국문과 영문 선택을 잘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비지트 재팬 웹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여러분 앱은 없습니다. 사이트만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 제가 더보기란에 기재해 둘 테니까요. 그 링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가 비지트 재팬 웹에서 등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현 시간 기준으로 일본의 후생노동성 안내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등록 안 하신다고 일본에 입국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다면 현장에서 그 백신 접종 증명서 영문으로 된 종이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지트 재팬 앱 등록하시면 편리하니까요. 등록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수속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비지트 재팬 웹에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요. 처음에 본인의 메일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 메일을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또 메일이 오니까요. 사용하는 메일 주소 기입하는 게 좋겠죠. 비지트 재팬 웹 등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또한 다른 영상이나 블로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일본에 입국했을 때 봤던 상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비지트 재팬 웹 같은 경우에는 앱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그인을 해두어도 로그인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고 한국에서 몇 번 다시 들어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로그인이 된 상태로 보여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만 믿고 그대로 일본에 입국을 하시는데요. 일본에 입국한 이후에 로그인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로그인을 바로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서 제가 봤던 상황은 부모님 두 분이서 아마 일본 여행을 오신 것 같아요. 그때 비지트 재팬 웹을 아마 자녀분들이 등록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뜻 한국어가 들렸는데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셨어요. 아마 자녀분이 비밀번호 아이디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시고 로그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연락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분들이나 다른 지인분들이 비지트 재팬 웹을 등록해 주셨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카톡으로 미리 보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리자마자 입국 심사대까지 가는 길 내내 일본의 직원분들께서 이 비지트 재팬 웹을 켜주세요. 이거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서주세요라고 하면서 줄을 아마 여러 개로 나눠서 승객들을 분산시킵니다. 저는 비지트 재팬 웹을 등록을 했는데요. 그때 저 등록했어요라고 하면서 등록한 줄로 가려고 했는데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았더니 계속 저를 등록 안 한 쪽 줄로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께서 시끄러운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일본어를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등록을 했어요."라고 말을 해도 못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행기에 내려서 입국 심사대까지 가는 동안 직원들이 안내를 해 주는 상황에서는요, 차라리 비지트 재팬 앱 화면을 켜서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코로나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일본에 자주 가면서 입국 심사대에서 당황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본에 유학하는 자녀 또는 친구를 방문한 분들이 특히 입국 심사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입국 목적이 지인 방문으로 썼을 때입니다. 지인 방문이기 때문에 주소를 일본에서 유학하는 그 지인, 뭐 자녀나 친구의 집 주소를 적는데요. 집 주소를 적었을 때는 입국 심사대에서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주소를 정확하게 쓰셔야 하고요. 또 그 지인의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국 심사대에서 가끔 그 유학생들과 통화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입국 심사대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심사를 받는 분에게 "그분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라."라고 해요. 아마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그 입국한 공항에서 좀 먼 지역이거나 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부모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도 통하지 않고, 또 그 상황에서는 이상하게 자녀분들이 아마 공항에 마중을 나왔기 때문에 '언젠간 기다리고 있으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여러분들 유학생인 지인을 방문하실 때는요, 주소를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집에서 머물지 않고 호텔에서 머문다라고 하신다면 호텔 주소를 적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그리고 지인 방문보다는 관광이라고 쓰시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편안하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장인 경우에는요, 방문하는 회사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방문 회사 주소까지 적을 필요가 없긴 한데요. 방문하는 회사가 매우 작은 중소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입국심사대에서 방문 회사의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상세 주소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 있는 회사인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방문 회사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명함을 가지고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입국심사서에는 출장이라고 쓰고요. 옆에 방문해야 되는 회사 이름을 기재하라고 말을 합니다. 꼭 방문 회사 이름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어딘가 지역을 정해 놓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그곳에서 호텔을 정하고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경우에 제가 저의 학생들 중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사전에 호텔이나 자기가 머물 곳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를 적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입국심사대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후쿠오카로 입국을 하셨는데 이 호텔이 도쿄라든가 오사카에 있다라고 한다면 입국심사대에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갈 건지, 언제 갈 건지, 그러면 후쿠오카에서는 어디에서 머물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국하실 때는 입국한 공항 근처, 후쿠오카 공항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후쿠오카 공항 근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뭐 유후인이나 백부도 괜찮지만 어쨌든 이 공항에서 2-3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호텔의 주소를 적는 것이 조금 수속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몇 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입국 심사가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렵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또 관광 이외의 목적인 경우에는 일본 입국심사대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